미국 찰스턴의 한 고급 재즈 클럽에서 한 할머니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늘 냄새가 나는 동양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며 재즈 클럽 사장이 할머니를 막아선 건데요. 간절히 부탁한 끝에 할머니는 잠시 재즈 클럽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재즈 클럽 안에서는 인종을 불문하고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 SNS에 영상을 올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연 그 할머니는 왜 꼭 그곳에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출발 게이트 앞에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김순옥이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수수한 회색 외투를 입고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옆에 두고 계셨어요. 그녀의 무릎 위에는 종이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오래된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행 KE-12 3편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 게이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순옥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서 종이봉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순옥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여 시간의 긴 비행 끝에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순옥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찰스턴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영어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찰스턴에 도착한 순옥 할머니는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선 그녀는 창문을 열고 거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세련된 건물들과 현지인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종이봉투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낡은 구두를 신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정돈한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호텔을 나선 순옥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찰스턴 시내의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에메랄드 재즈바로 가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찰스턴의 유명한 재즈클럽 에메랄드 재즈바 앞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이곳은 수십 년간 최고의 재즈 무대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택시에서 내려 잠시 클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입구에서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직원이 입장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아 존스라는 이름의 이 직원은 아시아계 혼혈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순옥 할머니가 다가가자 미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밤 공연을 보러 오셨나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미아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를 입장시켜 주었습니다. 클럽 안으로 들어선 순옥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내부는 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황금색 조명이 비치는 가운데 사람들은 샴페인과 칵테일을 마시며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어요. 순옥 할머니의 수수한 차림새는
이런 화려한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가자 몇몇 사람들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는 누구지? 여기 어울리는 사람 같지 않은데?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클럽 사장인 제프리 밀러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남성은 고급 수트를 입고 실크 스카프를 두른 채 위풍당당하게 걸어왔어요. 제프리는 순옥 할머니를 보자 즉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던 미아에게 다가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을 왜 들여보낸 거지? 제프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고급 재즈 클럽이야. 우리 클럽의 품격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아는 당황하며 죄송해요. 그냥 음악을 들으러 온 줄 알았어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제프리는 순옥 할머니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만 여기는 고급 재즈 클럽입니다. 이곳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차별적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대에서 단 한 곡만 춤을 추고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제프리는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춤을 추고 싶다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는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 특별한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저 할머니가 무대에서 춤을 추신다고 하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좋아요, 허락해드리죠. 제프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태가 우리 클럽 분위기를 얼마나 망치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는 무대 쪽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순옥 할머니가 무대 위에 올라서자 클럽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 하려는 거지? 이게 무슨 이벤트야? 하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무대 한편에서는 60대의 백인 남성 피아니스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잭슨 리드라는 이름의 이 연주자는 수십 년간 이 클럽에서 연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순옥 할머니를 보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건반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무대 중앙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잭슨이 천천히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재즈 멜로디가 클럽 안에 울려 퍼지자 순옥 할머니가 첫 스텝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할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춤은 클래식 찰스턴의 정교한 기법에 동양적 감성이 어우러진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놀라웠고 각 동작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 묻어났어요. 발끝에서 손끝까지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려던 사람들도 이제는 할 말을 잃고 그녀의 춤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할머니가 추는 춤이야. 믿을 수 없어 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피아니스트 잭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옥 할머니의 춤에 맞춰 연주를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즉흥 연주가 그녀의 박자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무대 위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관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믿을 수 없는 할머니, 댄서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어떻게 이런 실력이 가능해? 전문가 수준이잖아. 한 곡이 끝나갈 무렵 순옥 할머니는 마지막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서 우아하게 한쪽 다리를 들고 두 팔을 하늘로 뻗은 채 정지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클럽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까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제프리 사장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순옥 할머니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무시하고 조롱하려 했던 대상이 이런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옥 할머니는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무언가를 드디어 표현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춤 공연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박수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관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 남성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에드워드 스콧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잘 차려입은 신사적인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무대 앞에 이르러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며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널 떠나보낸 걸 평생 후회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 말을 들은 순옥 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놀라움, 분노, 슬픔, 그리고 오랜 상처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를 아는 사람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는 의문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때 피아니스트 잭슨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무대에서 춤을 추신 분은 바로 전설의 재즈 댄서 순옥 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20대 시절 이곳 찰스턴에서 활동하셨던 분으로 당시 재즈 댄스계의 최고 스타였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나이든 관객들은 그 순옥 김 말인가? 정말 전설적인 댄서였는데 하며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어요. 잭슨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50년 전 이곳에서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계속 찾고 있었죠. 그의 말에 클럽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무대에서 내려와 에드워드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에드워드, 일어나세요. 이제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클럽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고급 리무진이 클럽 앞에 서 있었어요. 운전사가 내려와 문을 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클럽 안으로 들어와 순옥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이사회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을 들은 관객들은 또다시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 그럼 저분이 어떤 회사의 회장이라는 거야? 하는 의문이 쏟아졌어요. 제프리 사장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
어떤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클럽 안의 젊은 관객들은 휴대폰으로 순옥 김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는 금세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순옥 브랜드 김순옥 회장 한국 패션업계 데모 연 매출 수천억 원 규모 같은 검색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관객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국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 순옥의 창립자세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어요. 그 브랜드 진짜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아 직원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알고 보니 이렇게 놀라운 정체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옥 할머니는 운전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클럽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가자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어요. 에드워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는 용서라기보다는 무덤덤한 정리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프리 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고급 클럽의 품격을 운운하며 그녀를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야말로 진정한 상류층이었던 것입니다. 순옥 할머니가 리무진에 타자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의미의 박수였어요. 그녀의 춤 실력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그녀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리무진이 떠난 후에도 클럽 안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목격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이었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감탄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 할머니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깨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극심한 복통이 그녀를 엄습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구부린 채 괴로워했습니다. 아! 순옥 할머니는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복부를 감쌌습니다. 어제 무대에서의 격렬한 춤이 그녀의 몸에 무리를 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고통이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미리 연락처를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 씨, 저예요.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분 후 이지은 간호사가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이 여성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깔끔한 간호복을 입고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가 아프세요? 이지은은 순옥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복부를 가리키며 여기가 너무 아파요. 어제보다 훨씬 심해진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이지은은 청진기로 순옥 할머니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순옥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그녀는 어제 에드워드와의 만남 이후 정리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다른 일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제가 바로 응급실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는 이미 택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순옥 할머니는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지은은 그녀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몇 시간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말기 단계로 보이고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도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그녀의 질문에 의사는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길어봐야 몇 개월. 짧으면 몇 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지은은 순옥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순옥 할머니가 한국에서 이미 이런 진단을 받고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제 클럽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병원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옥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온 것을 보고 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어제 그 전설의 댄서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일까요? 이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어젯밤 순옥 할머니의 춤 영상을 본 사람들이 걱정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렇게 멋진 춤을 추셨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에드워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면회는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는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간호사들에게 순옥 할머니의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회장님, 한국으로 돌아가시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지은의 질문에 순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춤을 춰보고 싶어요. 어제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춤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춤을 추고 싶어요. 이틀 후 순옥 할머니가 호텔로 돌아온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에메랄드 재즈바의 피아니스트 잭슨 리드였어요. 그는 모자를 손에 들고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옥 씨.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잭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순옥 할머니는 그를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잭슨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50년 전 당신의 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10대였는데 당신의 춤을 보고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요? 순옥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잭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춤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무언가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잭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번 더 무대에 서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무대를 준비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구두를 꺼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잭슨 씨, 그때 제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아세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잭슨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지셨고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와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춤도 추고 사랑도 하고. 그런데 춤을 추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로 뱃속에 있던 아이를 잃었죠. 잭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 후로 에드워드가 변했어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폭력까지 휘둘렀죠. 결국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일이. 잭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옷 만드는 일을 배워서 작은 가게부터 시작했죠. 그게 지금의 순옥 브랜드가 되었어요. 순옥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잭슨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진짜 나를 위한 춤을 추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 춤을 추고 싶어요. 잭슨은 순옥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순옥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몇 주 정도라고 했어요. 잭슨은 놀랐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더욱 빨리 준비해야겠네요. 일주일 후에 어떠세요? 에메랄드에서 특별 공연을 열겠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잭슨 씨.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세요? 이번 춤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관객도 에드워드도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한 춤이에요.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잭슨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드리겠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 약속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약속이었어요. 일주일 후 에메랄드 재즈바 앞에는 큰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여왕의 귀환 김순옥이라는 문구와 함께 순옥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포스터 하단에는 마지막 공연이라는 작은 글씨도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클럽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순옥 할머니의 춤 영상을 본 사람들, 그녀의 과거를 기억하는 나이든 관객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아 직원은 입구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마지막 공연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제프리 사장은 클럽 안에서 초조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순옥 할머니가 도착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절대 실수는 안 됩니다. 저녁 8시 순옥 할머니가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품격이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이지은 간호사도 함께 왔어요. 클럽 안은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옥 할머니가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관객들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무대로 향했어요. 에드워드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그 역시 이것이 그녀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잭슨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순옥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되셨나요? 순옥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에 선 순옥 할머니는 관객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도 관객들도 심지어 자신의 과거도 모두 잊고 오직 현재의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서정적이고 깊이 있는 멜로디였어요. 잭슨이 50년간 그녀를 위해 준비해온 특별한 곡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춤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자유롭고 더 진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행복, 상처받았던 시간,
홀로 일어선 강인함, 그리고 마지막 평화까지 모든 것이 춤에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 전의 놀라움과는 다른 종류의 감동이었어요. 이것은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에드워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무대로 다가가려 했지만 순옥 할머니가 춤을 멈추지 않고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이건 내 춤이에요. 나 혼자만의 춤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객들과 함께 그녀의 춤을 지켜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순옥 할머니가 무대 중앙에서 정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서려 있었어요. 마침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감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어요. 제프리 사장도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깊게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지은이 그녀를 부축했고 그들은 조용히 클럽을 떠났어요. 관객들은 여전히 박수를 치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한 달 후 순옥 할머니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어요. 재단 설립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름은 재즈브릿지 재단으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즈댄스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한국계 아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재단 초기 운영비로 얼마나 출연하실 예정이신가요? 제 전 재산의 절반 정도요. 나머지는 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남길 예정입니다. 순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마지막 공연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어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왔지만 순옥 할머니는 직접 출연 대신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로 찍은 그 영상에서 그녀는 말했어요. 저는 젊은 시절 꿈을 이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요. 영상 속 순옥 할머니는 비록 몸은 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제가 이 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아이도 저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언어예요. 누구나 자신만의 춤을 추고 자신만의 무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재단 설립 2달 후 첫 번째 장학생들이 선발되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한국의 어려운 가정 출신 아이들도 있었고 미국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던 한국계 입양아들도 있었어요. 이지은 간호사는 여전히 순옥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실을 방문해서 재단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오늘 미국의 제이슨이라는 아이가 영상통화로 춤을 보여줬어요. 정말 재능이 뛰어나더라고요. 순옥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노트북으로 아이들의 연습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잘하네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한 아이가 영상통화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멋진 무대에서 춤출 수 있을까요?
순옥 할머니는 따뜻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추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드워드는 순옥 할머니의 재단에 큰 금액을 기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메랄드 재즈바에서는 매월 순옥 김 메모리얼 나이트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프리 사장은 직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품격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클럽에서 젊은 댄서들을 위한 공연 기회를 만들고 있으니 재단 아이들도 언제든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순옥 할머니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춤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진심이 가장 아름다운 춤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 할머니는 이지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재단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들이 제 진짜 유산이라고요. 제가 마지막 무대에서 찾은 평화를 그 아이들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춤을 마친 후에 만족스러운 표정 같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재단 아이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잭슨과 미아가 찾아왔어요. 에드워드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1년 후 서울의 한 작은 무대에서 재단 아이들의 첫 번째 정식 공연이 열렸습니다. 무대 뒤편에는 젊은 시절 순옥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춤추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가장 어린 장학생인 12살 소희가 무대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순옥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선물입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춤은 자신을 위해 추는 거라고요. 아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스타일, 다른 이야기를 가진 춤이었지만 모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관객들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이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순옥 할머니께서 가장 원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이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을 용서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지 않고 자신만의 무대에서 춤출 수 있기를 바라셨죠. 오늘 이 무대가 바로 할머니의 마지막 꿈이 이뤄진 순간인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아이들이 마지막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무대 뒤편에 순옥 할머니 사진을 비췄어요. 사진 속 젊은 순옥이 마치 아이들의 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마지막 춤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무대가 되어 주었고 그 무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순옥 할머니의 진짜 복수는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에게 다시 춤출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이제 더 이상 아무도 혼자 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옥 할머니가 남긴 무대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임을 보여준 순옥 할머니. 여러분도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